안녕하세요. 저는 약학대학을 나왔고 현재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김소희라는 여학생을 과외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과외라는 게 항상 그 학생이 집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학생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과외했던 소희 학생의 어머니가 웬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제가 과외해주던 학생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지우의 집에 가서 과외를 해줘야 하는 날이었고 저는 그녀의 집에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저로서는 제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에게 과외를 해준다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집에서는 도저히 용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기도 했지만 대학생이 되면 무조건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치관이 너무 강했습니다. 사실 약대 공부도 낙제하지 않고 따라가기 힘든데 입시생을 봐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대생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약대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소희를 봤을 때는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던지 과외하기 딱 질색인 학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자주 대화하다 보니 조금씩 열심히 하려는 지우가 점차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우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과외비를 정확히 얼마로 하겠다고 정하지 않아서 솔직히 얼마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그 봉투에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요즘 공부에 취미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고맙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은 저희 실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두둑하게 과외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희 어머니에게 솔직히 과외비를 조금 더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첫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명문대에서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요즘에 과외하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생이 벌써부터 돈을 밝히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저에게 주더군요.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지우 성적 안 오르면 두고 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외를 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과외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자존심 상하긴 했지만 계속 과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소희 어머니는 예쁜 얼굴과 잘 빠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차마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을 둔 유부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소희 어머니는 결혼도 일찍 해서 아직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제가 그녀를 대할 때도 그다지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희 어머니는 그냥 전업주부로 계속 집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가정 형편도 충분히 넉넉해 보였고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과외라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지우는 고등학생이라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지우를 찾아가서 과외를 할 수 있는 날은 주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그녀에게 과외를 했었죠. 저도 약대를 다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이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고 그녀에게도 수학과 과학을 과외해줬습니다. 하루는 지우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못 보던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봤지만 별 생각 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남자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발걸음은 뭔가 다급해 보였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제 눈치를 살피길래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지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왜 다시 왔냐고 뭐 놔두고 간 거 있냐고 문을 열었고 그녀는 방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머리가 젖어 있었고 완전히 알몸이었습니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안방으로 뛰어갔고 미안하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괜찮다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탱탱하고 탄력 있는 몸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하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 어머니는 가운을 걸치고 나왔고 잔뜩 붉어진 얼굴을 하고는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냐고 묻더라고요. 소희가 이번 주에는 과외하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혹시 지금 소희는 집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 소희는 이모 집에 가서 내일 올 거라고 혹시 연락을 못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휴대폰을 확인 못해서 몰랐지만 소희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이모네 집으로 가게 돼서 엄마 집에는 엄마 혼자서 있을 거라고 내일 과외를 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보고 바로 집으로 와버린 것 같다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자기 딸한테는 오늘 본 걸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비밀로 해달라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마도 방금 집에서 나와서 허겁지겁 걸어가던 그 남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녀에게 어떤 약점을 잡았다 생각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저한테 돈을 밝히니 뭐니 하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줄 때부터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전세를 역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더 저에게 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외비를 좀 올려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금 집에서 나간 아저씨랑 무슨 관계라도 있어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우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며 뭔가 엄청난 걸 들켜서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우 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그 사람과 몇 번이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처음이라면서 그냥 잠시 집에서 커피 한 잔만 먹고 갔는데 혹시나 지우가 알게 되면 남편한테도 말할 것 같고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비밀로 해달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처음 만난 남자랑 커피 한 잔만 했는데 초인종 소리에 그 남자라고 생각해서 옷을 다 벗고 대문을 열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처음 본 남자랑 옷 벗고 커피 마시는 게 취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겠다고 너무 자세한 관계까지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결혼 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고는 그냥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녀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그럼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희랑 자기 남편한테만 말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고 모든 제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아까 일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과외비를 지금의 2배로 올려달라고 말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으로 생활하는 여자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괜히 불편하다는 핑계로 앞으로 저한테 과외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과외비도 과외비지만 일단 당장에 저를 입막음하시려면 비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만큼의 사례를 좀 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마자 그녀는 방에서 지갑을 들고 나오더니 저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습니다. 역시 그녀는 넉넉한 가정 형편을 가져서 그런지 돈을 아주 쉽게 쓰더군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하다면서 2장을 더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당장에 돈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까 전에 봤던 그녀의 헐벗은 몸이 자꾸만 생각났고 좀 더 과격한 걸 요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줌마 벗은 몸이 자꾸 생각나는데 어차피 아줌마도 외로워서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한 번 더 그 몸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게 뭐가 있냐고 저도 혈기왕성한 대학생이고 아줌마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볼 거 없을 텐데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젖은 머리가 앞으로 내려올 만큼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제 눈을 보더니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볍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운을 내리더니 한번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저를 자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상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탱탱하고 부드러웠고 결국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대낮부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랑을 나누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밝히는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1년 넘게 소희가 수능을 칠 때까지 계속 과외를 했고 결국 소희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모두 붙었습니다. 마지막 과외 날이 되었을 때 소희 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고마웠다고 자기 딸이 공부를 정말 못해서 어릴 때부터 걱정이었는데 제 덕분에 잘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저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지우 아빠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뜨겁게 안았고 그렇게 소희와 소희 어머니와의 인연은 끝내게 되었습니다. 과외 한 번으로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다지 크지 않을 만큼 저희 재산도 많아지고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돈보다는 그때 그 아줌마의 새하얗고 잘 빠진 몸매가 생각나네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탱탱한 여자를 또 만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